차별과 편견을 극복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인종처럼 바꿀 수 없는 요소에 대한 편견은 더더욱 이겨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한국인 아이가 입양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류층으로 갈수록 더욱 명확하게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미국에서 미국인 엄마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인 아이를 딸로 받아들였고 몇 년 후 딸이 모습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으로 낳은 딸과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저는 의사고 남편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죠. 솔직히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상류층에 속해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자랑을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 인생이 처음부터 잘 풀렸던 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남편은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셔서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둘 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죠. 특히 저는 변변한 집 한 채 없어서 트레일러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저 또한 아버지가 없다고 늘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는 이런 차별과 가난에 질려버려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나중에 공부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포기해도 되니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런 엄마를 봐서라도 사람들의 차별과 멸시를 애써 무시했고 식당 일과 청소 일을 전전하시며 밤새도록 일하시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부에 어느 정도 재능은 있었고 결국 꿈에 그리던 의대에 진학할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는 의대의 천문학적인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직도 트레일러에서 지내며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일하시는 엄마를 보니 엄마를 위해서라도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림에 보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저희 엄마는 제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다며 제게 꾸깃한 봉투 하나를 건네시더군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도 좋으니 해보지도 않고 꿈을 접지는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받은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릴 것이고 그동안 엄마가 저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엄마의 행복을 위해 제 젊음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로 말이죠. 실제로 저는 젊음을 포기한 채 공부에만 매진했고 결국 모든 학기를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버신 돈도 정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죠. 그러나 이 돈을 엄마에게 돌려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엄마는 갑자기 쓰러지셨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저를 뒷바라지해주기 위해 수십 년간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일만 하셨고 결국 떨어진 체력과 각종 합병증으로 뇌졸중이 발병되어 쓰러지신 겁니다. 어쩌면 엄마는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길거리에 쓰러진 엄마를 보고도 사람들은 엄마를 약에 취해 쓰러진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지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고 결국 엄마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죠. 조금만 버티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저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방황했어요. 그때 만난 게 남편이에요. 실습 중에 환자로 우연히 만난 남편은 제게서 부모님 없이 자라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봤다며 손길을 내밀어줬고 저희는 비슷한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가까워졌죠. 그렇게 처음이자 긴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엄마를 그냥 보냈다는 죄책감과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고 그런 저를 남편은 계속 기다려줬죠. 그렇게 시간은 점점 지나만 갔고 결국 제가 용기를 냈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기엔 제 나이가 너무 많아졌기도 했고 난소기능 부전증 때문에 아이를 낳기는 더욱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바로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백인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 없이 백인 아이를 입양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들른 고아원에서 파양 경험도 있고 아시아인이며 나이가 6살로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꺼리는 한국인 아이를 발견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 아이가 꼭 저희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익숙한 처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은혜를 갚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지만 이 아이는 아직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국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는 저희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그동안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결국 미국의 상류사회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뜯어말렸어요. 그들은 아무리 미국이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국가지만 아직 동양인을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고 미국에서 동양인은 절대로 상류층에 속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소외당하고 말 거라고 경고했죠. 저희는 밑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망설임 없이 아이를 데려왔던 것 같네요. 저희의 호기로운 결정과는 달리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직접 경험해봐서인지 버려졌다는 감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마치 어린 시절의 저처럼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엄마를 떠올리며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그러자 아이는 느리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은 알게 모르게 존재했어요. 무리해서 아이를 껴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교사들도 제 아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한국계라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사실 딸이 어린 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남한과 북한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몹시 낮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자랑스러워했고 한국어도 혼자 배우려고 하는 등 자신의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더군요. 그러다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아직 주류 문화가 아니었던 K-팝 댄스 동아리까지 만들며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비인기 문화를 알리는 게 쉽지는 않았던지 딸은 친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어떤 시련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시련을 멋지게 극복하고 나중에는 전교회장까지 당선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여줬어요.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개교한 이래 아시아계 학생이 전교회장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저희 동네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라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교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인정해야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인데 딸의 쾌거는 아시아인은 절대로 주류가 될 수 없다는 미국 사회의 시선과 편견을 멋지게 깨부순 셈이기 때문이죠. 제가 딸에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딸은 저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서운해하자 딸은 의사가 되어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는 의료 소외계층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난한 상황에서도 멋지게 자라서 자신을 이렇게 키워줬듯이 자신도 고등학교 전교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한국인 그리고 동양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제는 의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고아 출신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멋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자신이 아시아인이라고 차별했던 사람들에게 멋지게 한 방 날려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딸이 무척이나 대견했어요.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딸은 그러한 시련들을 멋지게 극복해냈거든요. 결국 딸은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고 저는 딸의 합격을 축하하며 그때 저희 엄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봉투에 등록금을 담아서 줬습니다. 그러자 딸은 제가 저희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졸업할 때 이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멋진 의사가 되어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키우면서 이제야 저희 엄마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현재 딸은 대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K-팝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딸은 자신이 대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만 해도 같은 취미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K-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자신이 만든 K-팝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대학교를 지원할 때만큼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와야 한다며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신의 외모를 보고 중국인이라며 놀리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한국인이냐며 말을 걸고 자신에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국어를 잘해서 망정이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냐며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미국 사회의 차별을 완전히 이겨낸 딸처럼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도 실력 하나로 보수적인 세계 콘텐츠 시장의 벽을 완전히 부숴버린 것 같아서 뿌듯한 감정이 드네요. 제 딸이 나중에 어떤 의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동양인은 절대로 주류가 될 수 없다고 말한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꾹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자란 딸의 모습을 본 저희 동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 유전자가 최고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죠.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멋지게 자라준 제 딸에게 고마우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한국의 문화까지 널리 알리고 있는 딸을 둔 미국인 엄마의 사연이었는데요. 딸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세상을 더욱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